안녕하세요. 청야초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이 국수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하얗게 무리를 지어서 이 버섯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갓 올라온 것이라서 며칠 있어야 채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따보면 이거 하나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흰색을 합니다. 그리고 갓 밑면 이게 특징입니다. 느타리 버섯처럼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주름살이 올라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갓 밑면 처음에는 흰 털이 있다가 크면서 흰 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느타리 버섯처럼 주름살이 위로 올라오고, 이것도 바로 땅에서 나는 느타리 버섯이라 해서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도 하고, 또 처음에는 흰 털이 있다가 크면서 흰 털이 없어진다 해서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버섯이 이제 막 비온 뒤끝이라서 이제 갓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나는 느타리 버섯이라서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도 하고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원래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일반 버섯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버섯을 채취해서 익혀서 식용을 합니다. 생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 흰털 깔때기 버섯, 이 땅 느타리 버섯은 주로 이렇게 국수나무 밑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고, 또 산속에 낙엽더미 속에서 무리 지어서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주로 낮은 야산에서는 거의 보지 않고 산 중턱 이상 정도 돼야 이 버섯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흰털 깔때기 버섯은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낙엽 위에서 또 이 국수나무 밑 이런 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올라온 것이 특징입니다. 이 흰털 깔때기 버섯은 버섯 도감에는 이 식독 불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채취해서 드십니다. 특별한 사고가 생겼다는 그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단 생식은 하지 않고 익혀서 먹습니다. 버섯 볶음을 한다든가 소고기와 함께 버섯 전골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된장국, 국거리 등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런데 함께 넣어서 먹어도 그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섯을 채취해서 익혀서 다양한 식용을 하고, 또 한꺼번에 양이 많이 채취할 때는 이걸 씻어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약간 물기를 빼서 반쯤 정도 되게 이렇게 말려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두고 꺼내서 이렇게 다양하니 식용하면 맛있는 버섯입니다. 그제 비가 내린 뒤로 이 흰털 깔때기 버섯, 이 땅 느타리 버섯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그 주변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저 앞에는 낙엽더미 속에서 붉은색의 이제 꾀꼬리 버섯들도 본격적으로 이 비가 온 뒤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꾀꼬리 버섯 오이향, 살구향이 나는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이렇게 밑에 갓 밑면의 주름살은 나팔 모양을 하죠. 그리고 이 꾀꼬리 버섯은 이렇게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황금색도 있고 크기가 또 좀 작은 것도 있고 아주 좀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꾀꼬리 버섯 종류들은 모두 다 식용버섯입니다. 이 오이향, 살구향의 은은한 향이 참 좋습니다.
이 깨꼬리 버섯은 이 볶음이라든가 찌개 등 다양하니 식용하는 맛있는 야생 버섯입니다. 크기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 향도 참 좋습니다. 이 함유하고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에도 좋고 항암에도 좋습니다. 또 그 주변에 이것 보겠습니다. 이것도 깨꼬리 버섯이 붉은색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조금 더 큽니다. 이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갓밑면, 이제 흙탕물이 좀 튕겼습니다만은 물로 씻으면 되고, 이 주름살이 나팔 모양으로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 깨꼬리 버섯입니다. 이 깨꼬리 버섯은 이 채취한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된장찌개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뭐 볶음을 해서 드신다든가 또 고기와 함께 곁에 볶아서 드셔도 그 향이 참 좋습니다. 이 깨꼬리 버섯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라오지 않고 가끔 뜨문뜨문 한두 개씩 보였는데 엊그제 비가 좀 많이 내린 뒤로 이 깨꼬리 버섯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쪽 계곡 넘어서 저 앞쪽 산으로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물소리도 참 시원합니다. 아직은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이 산행하다 보면은 온몸에 땀으로 목욕합니다. 이어서 산행하고 있는데 이 앞에 버섯이 보입니다.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하면은 보약 중에 보약이죠. 이 정도 되면은 밑둥만 딱 잘라서 따도 되겠습니다. 이 영지버섯은 불로초로 통하죠. 이 영지버섯 채취해 가지고 깨끗이 칫솔 같은 걸로 씻어 가지고 쪄서 잘게 썰어서 말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 말려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이렇게 달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쓴맛이 강하죠. 이 영지버섯 다리고 남은 것은 그냥 버리지 않고 2탕 3탕 해도 잘 우러 나옵니다. 영지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항암에도 좋고 면역력 개선과 혈당 조절,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쪽의 이것은 가선 없고 대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버섯 이거 채취할 때는 이렇게 밑둥만 이렇게 뚝 잘라주면 해년마다 난자리에서 또 나기 때문에 해년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선 없는데 대만 있는데 이것도 채취해도 되겠습니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니까 거의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산 정상인데 거의 능선 정상 쪽 거의 가까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바위 위에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참 푸르르기도 합니다. 구름도 선명하고 이렇게 바위에 좀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산에서 하산하면서 보이는 이 버섯들 또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소나무에 한잎 버섯들이 이렇게 몇 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 한잎 버섯은 그 솔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채취해 가지고 씻어서 말려 가지고 달여서 복용하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지버섯과 함께 달여서 복용합니다. 한잎 버섯이었고 또 하산하면서 이 버섯 보겠습니다. 방귀버섯 종류들인데 뭐 약용버섯으로는 되지만은
그냥 눈요기로 보시고 이 방귀버섯 종류입니다. 참 희한한 여러 종류 버섯들도 참 많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또 내려오는 길에 이 앞에 나무에서 구름처럼 운지 버섯들이 이제 막 깨끗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버섯, 이 운지 버섯 또한 약용버섯으로서 중국 같은 데서는 영지버섯보다 더 귀한 약재로 칩니다. 이거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달여서 차처럼 복용합니다. 흔해서 그렇지 약효도 좋은 버섯 중에 하나인 구름버섯, 운지버섯이었고, 또 이어서 내려오다가 이 붉은색의 버섯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저 앞에도, 이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갓 윗면이 붉은색을 하고 있죠. 갓 윗면은 구멍 뽕뽕뽕 그물버섯 종류이고, 걔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붉은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이 붉은 그물버섯, 식용버섯은 특징이 이렇게 상처를 내보면은 청변, 파랗게 색깔이 변하는 것이 특징인 붉은 그물버섯입니다. 이거 식용버섯입니다. 그물버섯 종류는 한 27종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용할 수 있는 괜찮은 버섯들은 보이는 대로 소개해 드릴 것이고, 또 이동하여 내려오는 중에 거의 이제 산 밑으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것 보겠습니다. 이 푹석푹석합니다. 바로 말징 버섯입니다. 비슷한 말불 버섯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걸 식용을 하고, 또 크면은 이게 까맣게 포자가 번식합니다. 그럴 때는 식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랑말랑한 빵처럼 속살이 하얗죠. 이럴 때, 어릴 때는 식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 고목나무에 쌀이버섯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쌀이버섯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좀나무 쌀이버섯이라고 좀쌀이입니다. 이 쌀이버섯은 식용을 하는데, 이걸 데쳐 가지고 이 검은 물이 우러나게 2, 3일 정도 충분히 찬물에 우려내서 식용을 합니다. 좀나무 쌀이버섯이었고, 오늘은 산행종 야생버섯들 소개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